멍은 학대예요. 어머니가 민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민서를 다치게 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은지야, 진정해. 어머니가 그럴 리 없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삶의 기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감동과 긴장,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오해가 얽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옥순 할머니와 손주 민서, 그리고 그들 주변의 가족이 겪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진실을 다룹니다. 누명을 쓴 할머니의 억울함, 부모의 실수로 시작된 오해, 그리고 민서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전개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의심치 않습니다. 과연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옥순 할머니와 민서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이옥순 할머니는 손주 민서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손주를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민서가 태어난 지 5년,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민서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죠. 민서의 부모, 아들 정호와 며느리 은지는 맞벌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IT 회사에서, 은지는 간호사로 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어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양육을 이옥순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평생 장사를 하면 노후도 탄탄히 준비한 터라 아들 내외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어머니, 민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은지가 미안한 듯 말하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야, 걱정하지 마. 민서는 내가 잘 돌볼게. 너희는 일에 집중하렴. 할머니는 손주를 키우는 일이 힘들다기보다 큰 기쁨이라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민서를 깨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우리 예쁜 공주님, 일어나서 밥 먹자. 민서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도 공원 갈 거예요? 그럼 우리 민서가 좋아하는 그네도 타고 꽃도 보고 오자. 할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서가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는 소리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할머니는 민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밥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만든 김밥 맛있지? 민서는 입안 가득 김밥을 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가 밥을 다 먹으면 할머니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옛날에 착한 토끼가 살았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죠. 하지만 정호와 은지는 민서를 돌보는 일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민서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늦게 들어오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민서가 오늘 공원에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하더라. 은지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서요. 내일 제가 민서한테 물어보고 들을게요. 정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민서의 제잘거림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빠, 나 오늘 그네 엄청 높이 탔어. 그래. 민서 아빠 좀 피곤한데 할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할래? 민서는 아빠의 무관심에 살짝 입을 삐죽였지만 곧 할머니 품으로 돌아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그 말에 할머니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어요. 민서야, 아빠 엄마는 바빠서 그래. 할머니가 엄마 아빠 대신 곁에 있는 거야 알지? 할머니는 민서를 키우며 작은 행복을 쌓아갔습니다. 민서가 아플 때는 밤을 새워 이마를 식히며 간호했고 어린이집 발표회 때는 가장 앞자리에서 손뼉을 치며 응원했어요. 우리 민서, 노래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너무 감동했단다. 민서는 발표를 마치고 할머니 품에 뛰어들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순간 할머니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와 은지는 할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은 점점 더 아이와의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은지는 가끔 민서가 할머니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죠. 민서가 우리 말보다 어머니 말만 듣는 것 같아. 은지가 정호에게 투덜거리자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잘 돌봐주시니까 좋은 거지. 우리 바쁘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무관심을 외면한 채 모든 양육을 할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그런 아들 내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 품에서 웃고 자라는 모습은 그녀에게 삶의 이유였죠. 할머니는 매일 밤 민서가 잠든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그 목소리에는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일상은 곧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흔들리게 될 터였습니다. 이옥순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자란 민서는 점점 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씨앗은 며느리 은지의 작은 불만에서 싹 텄습니다. 은지는 간호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퇴근 후에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는 민서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손바닥 인형을 보여주며 좋아했지만 은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민서가 인형 가지고 놀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 한번 같이 놀아주면 어떨까? 은지는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어요. 민서가 어머니랑 잘 지내잖아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불만은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어느 날 민서가 감기에 걸려 할머니가 배와 대추를 달여 따뜻한 차를 만들어 먹였을 때였습니다. 은지가 퇴근 후 그 모습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민서가 감기 걸렸는데 왜 약을 안 먹였어요? 그냥 차로 때우면 어떠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은지야, 약은 너무 많이 먹이면 안 좋다길래. 그래도 민서가 차 마시고 나아졌어.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제가 간호사예요. 감기면 약으로 빨리 치료하는 게 낫죠? 어머니 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고 민서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는 눈초리에 불안한 듯 입을 다물었어요. 사소한 갈등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할머니는 민서를 과잉보호한다고 느끼는 은지의 불만이 커졌어요. 어느 주말 민서가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져 무릎에 작은 상처를 입었을 때 할머니는 재빨리 달려가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은지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민서가 조금 다쳤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어요. 민서도 스스로 씻고 약 바르는 법도 배워야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대답했어요. 은지야, 민서가 아프면 할머니인 내가 신경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 아직 어리잖아. 아플 때마저 냉정하게 스스로 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은지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어요. 민서가 너무 의존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많이 챙겨주니까
아이가 독립심을 못 기르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민서를 사랑해서 한 일이었지만 은지의 말에 자신의 방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스쳤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차 냉랭해졌어요. 정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눈치채고 중재하려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지가 다시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민서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대요. 아마 어머니가 너무 보호해줘서 그런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셔야죠. 할머니는 당황하며 반박했어요. 은지야, 민서가 왜 유치원에서 싸운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은지는 입을 굳게 다물었지만 눈빛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정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지만 식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부터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했어요. 다들 그냥 조용하고 먹자. 하지만 그 말은 분위기를 풀지 못했어요. 은지는 점점 더 할머니의 양육 방식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녀는 민서가 할머니에게만 의지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고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상하는 듯했죠. 어느 날 은지는 정호와 단둘이 있을 때 불만을 폭발시켰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민서를 너무 감싸는 것 같아. 아이가 커가면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의존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정호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은지야, 그래도 어머니가 잘 돌봐주시니까 우리 편하잖아. 조금 지나치실 수도 있지만 은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끊었어요. 편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민서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도 문제야. 어머니만 찾으면 어쩌자는 거야? 정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침묵했어요.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을 피하고 싶었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눈치챘어요. 은지의 차가운 태도와 정호의 망설임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민서를 재우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너를 잘 키우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챙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책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서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함없었죠. 할머니는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이 따뜻한 마음이 곧 큰 시련으로 이어질 줄을.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어요. 은지의 불만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번졌고 정호는 중립을 지키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민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사랑이 오해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 작은 갈등은 곧 더 큰 파도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옥순 할머니의 집안은 갈등의 그림자가 짙어져 가던 중 뜻밖의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민서는 방바닥에 앉아 장난감 블록을 쌓으며 까르르 웃었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할머니는 민서의 팔에 작은 멍을 발견했어요. 민서야, 이거 언제 생긴 거야? 우리 공주 많이 아프지 않아?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의자에 콩 부딪혔어요. 아프지 않아요. 할머니는 안심하며 부드럽게 손을 대고 문질렀어요. 그래. 우리 민서 대단하네. 울지도 않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녀는 별일 아닌 줄 알았지만 그 작은 멍이 곧 큰 파도를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은지는 민서를 보며 그 멍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서 팔의 멍이 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가 황급히 설명했어요. 은지야,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부딪혔대. 내가 봤을 땐 크기도 작고 별일 아니어서.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이건 학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민서를 어떻게 돌봤길래 이런 일이 생겼죠? 할머니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은지야,
이건 그냥 애들이랑 놀다가다 일어난 사고였을 뿐이야. 은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핸드폰을 들었어요. 이건 신고해야 해요. 민서가 안전한지 확인해야겠어요. 할머니는 충격에 입을 다물었어요. 신고라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은지는 이미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어요. 정호는 퇴근 후 상황을 알게 되어 급히 달려왔지만 아내의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이옥순 씨, 손주 민서의 팔에 멍이 생긴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민서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놀다가 부딪혔대요. 제가 소독하고 반창고 붙여줬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일심 어린 눈초리로 주변을 살피며 노트를 적었어요. 은지는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간호사예요. 이런 멍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학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가 민서를 다치게 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억울함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지야, 내가 민서를 다치게 하다니 말이 돼. 멍도 잘 보면 안 보일 정도로 크기도 작고 희미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애들이 자라면서 이 정도 멍은 흔한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은지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는 어머니를 믿었지만 은지의 주장에 흔들리기도 했죠. 은지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머니가 민서를 다치게 할 리 없잖아. 은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자기야, 우리가 방관하면 민서가 더 위험해져. 경찰이 조사를 해야 안전이 보장돼.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침묵했고 결국 아내 편을 들기로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일단 조사를 받아보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정우야,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주름 사이로 흘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본인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경찰은 민서와 할머니를 분리 조치하고 할머니는 텅 빈 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너는 알고 있지? 그녀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아들을 키우고 손주를 사랑한 그녀에게 이런 누명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민서의 장난감을 보며 흐느꼈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너를 지키려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한편 은지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가졌어요. 그녀는 간호사로서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오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지지하면서도 어머니를 대면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죠. 은지야, 조사가 끝나면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과는 결과가 나와봐야 해. 지금은 민서가 중요해. 이 사건은 동네에도 소문으로 퍼졌어요. 이웃들이 할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손주를 때렸대. 할머니는 시장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고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은 곧 반전의 기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민서와 할머니를 갈라놓은 이 사건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옥순 할머니가 옛날에 살던 작은 집으로 옮긴 후 그녀의 삶은 고요 속에 깊은 우울로 물들었어요.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를 떠난 후 본가 옮긴 곳은 아들과 남편의 추억으로 가득했지만 민서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바람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 키웠죠. 70년을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녀에게 이 억울한 오해는 견디기 힘든 짐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민서가 쓰던 작은 담요를 꺼내 품에 안았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담요에 스며들었어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파트에 남아 억울함을 호소할 힘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문을 잠갔다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동네 소문은 할머니를 따라왔어요. 옛 이웃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손주 문제로 경찰이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오해야. 그 말을 들은 이웃은 어색한 미소를 짓고 떠났지만 다음 날부터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손주를 때렸다는데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잠근 후 그녀는 벽에 기대어 앉아 흐느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정호와 은지는 어머니가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호는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지만 은지가 말렸어요. 자기야, 지금 가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져.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정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니야. 확실한 사실도 아닌데. 은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불쌍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민서가 먼저잖아. 정신 차려. 하지만 정호는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본가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이면 민서가 좋아하던 죽을 쑤다가 손을 멈추고 울었어요. 민서야, 네가 없으면 할머니가 어떻게 살라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에서 나온 아동학대 사건 소식이 그녀를 더 괴롭혔죠. 할머니는 리모컨을 던지고 창문에 기대어 섰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누가 믿어주길. 어느 날 우편함에서 익명의 쪽지가 도착했어요. 손주를 때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요. 쪽지를 본 할머니는 손을 떨며 종이를 찢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민서를 사랑한 게 죄라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외로움과 억울함은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웃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아이들이 할머니를 피했고 어른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할머니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대신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미소를 지었죠. 민서야,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야.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눈물로 바뀌었어요. 이옥순 할머니는 무너져 갔어요. 가족의 믿음이 무너지고 이웃의 오해가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민서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이 억울한 시련은 곧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줄은 그녀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숨겨진 CCTV 영상이 곧 이 모든 오해를 뒤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옥순 할머니가 본가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정호와 은지는 민서를 데리고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주 할머니를 찾았지만 은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대답했죠. 민서야, 할머니는 지금 좀 바빠. 이제는 엄마랑 아빠랑만 지낼 거야.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싫어, 싫어.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그 말에 은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은 민서의 팔에 생긴 멍이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유치원 CCTV를 먼저 확인했어요. 담당 형사는 유치원에 협조를 요청해 민서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을 중심으로 영상을 분석했죠.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어요. 유치원 CCTV에는 민서가 친구들과 놀다가 의자에 부딪힌 장면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행동이나 학대 흔적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록을 살폈어요. 그럼 이 멍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더 조사할 단서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고민에 빠졌고 정호와 은지에게 추가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호는 경찰서에서 형사와 상담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형사가 물었어요. 집 안에서 민서 양이 다칠 만한 상황이 있었나요? 유치원에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민서를 다치게 한 적은 절대 없어요. 저희가 오해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정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민서가 신생아였을 때 안전을 위해 집에 홈캠을 설치했던 일이 떠올랐죠. 잠깐만요. 형사님,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가 신생아였을 때 안전을 위해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그게 아직 작동 중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확인해 보세요. 형사는 눈을 빛내며 기록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정호는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하네. 내가 좀 더 일찍 기억했으면. 은지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정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홈캠이 아직 있었어? 자기야,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놀람과 혼란으로 떨렸어요. 정호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은지야, 그게 오래전 일이라 까먹고 있었어. 작동할지도 모르겠는데. 은지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홈캠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형사가 정호와 은지를 다시 호출했어요. 형사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두 분 홈캠 영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상치 못한 사실이라뇨? 어머니와 관련된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영상을 재생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화면 속에는 거실에서 민서와 함께 있는 은지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날은 할머니가 잠시 외출한 저녁이었죠. 민서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은지의 물컵을 엎었고 은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민서,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민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고 은지는 민서의 팔을 긴 시간 동안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그만 울어. 엄마 피곤하다고. 그 순간 민서의 팔에 작은 멍이 생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호는 화면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당신이 민서를 이렇게... 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이건 민서가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영상은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어요. 다른 날 정호가 퇴근 후 민서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서가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주며 웃었지만 정호는 피곤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민서, 아빠 너무 피곤해. 저리 좀 가. 조용히 좀 하자. 계속 떠들지 말라고. 민서가 놀라 울자 정호가 아이의 어깨를 세게 흔드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옥순 씨는 이 영상에서 전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서 양의 멍은 두 분의 행동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정호는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어요. 저는 민서를 사랑해요. 그저 훈육을 위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형사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그건 변명이 안 됩니다. 두 분도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이 소식은 곧 할머니에게도 전해졌어요. 경찰이 본가로 찾아와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제가 민서를 다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옥순 씨는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오히려 민서 양이 할머니와 있을 때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서가 나를 믿어줬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반전은 정호와 은지에게 큰 충격을 안겼어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이 민서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은지는 정호를 보며 울먹였어요. 당신이 나를 말리지 않았잖아.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은지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어머니한테 사과해야 해. 그들은 할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은 후였습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비로소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서와의 시간이 끊긴 아픔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곧 너를 볼 수 있겠지.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가족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었어요. 경찰이 홈캠 영상을 분석하며 이옥순 할머니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상황은 급격히 반전되었죠. 할머니를 손주 학대 혐의로 몰아세웠던 정호와 은지는 이제 자신들이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빠르게 퍼졌어요. 한 이웃이 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번에 할머니 신고했던 민서 부모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진짜 문제였대요. CCTV에 다 나왔대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화제가 되었어요. 뭐야? 그럼 할머니가 억울하게 욕먹은 거네? 자기 자식 학대하고 할머니 탓을 하다니 어이가 없네. 이웃들은 분노했고 정호와 은지를 향한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정호는 회사에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사람 자기 어머니 신고한 사람이잖아. 결국 자기 잘못이 드러났대.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는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무거웠어요. 은지는 병원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환자들마저 그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죠. 한 환자가 은지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저 간호사 자기 아이 학대했다던데 무서운 사람이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떨며 물통을 떨어뜨렸어요. 동료 간호사가 다가와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못했으니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병원 복도를 빠져나오며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두 사람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은지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변명했지만 아주머니는 문을 닫으며 무시했죠. 집에 돌아온 은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야, 우리 이제 여기서 못 살 것 같아. 다들 우리를 손가락질해. 정호는 그녀를 안으며 작게 대답했어요. 은지야, 우리 잘못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여론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지역신문에 이 사건이 기사로 실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논란이 되었죠.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어요. 할머니 억울하게 학대 누명 진짜 학대자는 부모였다. 댓글란은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불쌍하다. 정호와 은지는 기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웃과 마주칠 용기가 없었죠. 한편 할머니는 본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 무죄로 결론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창문 앞에 앉아 멀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서야, 괜찮아? 잘 지내고 있지? 그녀는 민서가 다시 곁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지만 정호와 은지가 자신을 찾아올 용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호와 은지는 결국 결심을 내렸어요.
그들은 할머니에게 찾아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죠. 정호가 은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자.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너무 잘못했어. 민서도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해. 그들은 짐을 싸고 할머니의 본가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이웃들의 비난과 여론의 압박은 그들을 짓누르는 큰 짐이었고, 할머니가 과연 자신들을 용서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문을 열자 정호와 은지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민서한테 한 짓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고 정호와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가족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본가에서 이옥순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정호와 은지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를 건넸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민서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실망이 뒤섞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경찰은 정호와 은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어요. 홈캠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의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멍해 정도가 미미하고 고의성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처벌은 면제되었죠. 대신 경찰은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의 행동은 분명 잘못이지만 법적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어요. 민서한테 정말 미안해요. 저희 앞가림도 못했네요. 우물안 개구리처럼요. 경찰은 추가로 민서의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제안했어요. 교육 기간 동안 민서 양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옥순 씨가 그동안 돌보는 게 어떨까요? 정호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동안 더 행복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민서는 할머니의 본가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민서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 우리 민서 할머니 집에서 당분간 같이 있자. 그 순간 할머니는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호와 은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매주 지역 아동보호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그들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육 첫날 강사가 물었어요. 두 분은 민서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정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민서가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은지도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는 민서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던 제 잘못이 커요. 교육을 받으며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고 민서와 할머니에게 더 나은 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한편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본가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아침이면 할머니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민서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할머니, 미역국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서가 잘 먹으니까 할머니가 더 기뻐. 오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아파트 1층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를 심었어요. 민서가 흙을 만지며 까르르 웃자 할머니도 따라 웃으며 말했죠. 민서야, 나중에 이 상추로 고기 싸 먹자. 그 평범한 일상이 할머니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호와 은지는 교육을 마친 후 다시 할머니의 본가를 찾았어요. 그들은 민서가 할머니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 있었죠. 정호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교육 잘 마쳤습니다. 이제 민서를 다시 데려가도 될까요? 할머니는 민서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민서야, 엄마 아빠랑 같이 가고 싶어?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랑 더 있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도 좋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정호와 은지에게 말했어요. 민서가 원하는 대로 하자. 나도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민서를 돌볼게. 우리 함께 잘 키워보자. 정호와 은지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좋은 부모가 될게요.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다시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민서를 키우기 시작했죠. 정호와 은지는 주말이면 민서와 함께 놀이 시간을 갖고 평일에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공동 육아를 실천했어요. 어느 따뜻한 저녁 민서는 거실에서 할머니, 아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었어요. 민서가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제일 좋아. 엄마 아빠도 제일 좋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도 민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우리 가족 다 같이 있어서 더 행복하구나.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민서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우며 그들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옥순 할머니와 손주 민서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이 이야기는 할머니 이옥순 씨와 손주 민서, 그리고 아들 정호, 며느리 은지가 겪은 갈등과 화해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의 누명을 쓴 할머니, 그 오해를 만든 부모의 실수, 그리고 순수한 민서의 사랑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간의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오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점을 배우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삶의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